오늘 정말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죠. 한반도 통일 생각하면 보통 뭘 떠올리시나요? 아마 북한의 핵 문제나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만약 진짜 가장 큰 걸림돌이 북한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남한 자신이라면 어떨까요? 네,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연구의 핵심입니다.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가 통일부를 위해 수행한 아주 중요한 보고서인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죠. 가장 먼저 이 문제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연구진이 데이터를 통해 본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갈등을 남남 갈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그냥 너랑 나랑 생각이 좀 달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건 이념, 세대, 또 경제적 지위 같은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층적인 긴장 상태예요. 그 단순히 이게 팩트야 라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바로 세대 간의 뚜렷한 단절인데요. 통일이 당연한 의무였던 전쟁 세대와 달리 지금의 젊은 세대로 내려올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점점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격차가 정말 엄청나죠? 이건 세대뿐만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균열이 정말 여러 곳에서 발견돼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정치적 이념, 소득 수준, 심지어 성별에 따라서도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의 통일된 나만의 의견 같은 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내부의 분열이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구진은 여기서부터 해답을 찾기 위해 세계로 눈을 돌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과연 이런 국가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연구진이 정말 대단한 게 무려 11개나 되는 해외 사례를 분석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웨덴의 시민주도 축제 모델부터 네덜란드의 노사정 대타협, 그리고 일본의 관료 중심 시스템까지 정말 다양한 모델들을 샅샅이 훑어본 거죠. 왜냐? 한국이라는 아주 독특한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바로 어떤 하나의 모델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였죠. 그래서 연구진이 내놓은 해답은 한국만을 위한 독특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직접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해법의 이름이 바로 교차 토론 모델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두 개의 서로 다른 토론 트랙을 동시에 운영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면서도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한 논리가 헛돌지 않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는 비공식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여긴 전문가든 일반 시민이든 누구나 무작위로 참여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말 그대로 광장 같은 곳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공식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서 봤던 그 다양한 집단들, 그러니까 세대, 성별, 이념별로 대표들이 꼭 참여하도록 할당제를 적용해서 제도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물론 이걸 하루아침에 하자는 건 아닙니다. 보고서는 아주 신중하게 3단계 실행 계획을 제안해요. 첫 번째는 작은 규모로 시범 사업을 해보면서 모델을 시험하고 다듬는 단계, 그 다음엔 이걸 지방정부나 관련 기관으로 넓혀서 안정화시키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인 지원까지 받아서 사회 전체에 뿌리내리게 하는 확장과 정착의 단계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이죠? 자, 여기까지가 연구진의 제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건 한국의 통일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왜 나랑 상관있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처럼 깊이 분열된 사회가 어떻게 다시 서로에게 말을 거는 법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청사진, 하나의 사용 설명서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 합의조차 못하는 이 극심한 양극화. 이거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죠. 결국 이 보고서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이 인용구에 담겨 있습니다. 합의 형성의 제도적 기반 강화는 정책 신뢰 형성과 지속 가능한 정책 운영의 전제 조건이다.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해 신뢰는 그냥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 즉 시스템을 통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한 나라가
자기 자신과 먼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과연 그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마주한 거대한 분열을 넘어서는 첫걸음은 저 멀리 밖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수많은 갈등과 간극을 먼저 들여다보고 그걸 좁혀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